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보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11월 30일 일요경마 라이브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는 그랑프리 대상경주가 펼쳐지는 그런 경마 주간이자 일요경마인데요. 1년 농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경마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장에 오실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마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랑프리는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즐기는 그런 경주지 그게 뭐 배팅을 하는 그런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응원하는 말을, 그 말이 뭐 꼴찌를 하든 뭐를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응원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응원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2경주, 5경주, 7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4경주와 6경주, 서울경마 승부처는 2경주, 5경주, 7경주, 부산경마 승부처는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4번 포에버 히트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4번 포에버 히트 주행검사도 잘 받았어요. 자, 주행검사도 잘 받고, 그 다음에 지난번 데뷔전 때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준 대신에 종반 탄력은 2%의 부족함을 보여줬지만, 그렇더라도 워낙에 출전마 대부분이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일색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봤을 때 4번이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4번은 상대적인 배팅의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후착에서는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5번 바람갭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10마입니다. 10마인데 사실 마체도 508kg의 순말이에요. 순말이고, 또 이 순말 508kg가 나가는 순말인데 기본적인 선행력이 양호합니다. 그런데다가 종반 탄력도 추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신마 승부율이 적은 41조 신사명 마방의 마필이라서 그 부분이 깨름칙하지만, 굳이 장추열까지 데려다 태웠다는 걸 봤을 때는 마방에서의 기대치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고, 그 기대치에 부응을 하듯이 주행검사도 나쁘지 않게 잘 받았던 마필이고, 정구운동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라서 신마이지만 요 5번 이 바람갭이라는 마필은 요번 경주시 한번 간신껏 마필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몰아줘야 되는 말이에요. 순말에 500다마가 넘는 말이니까 말이 탄력을 붙이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문제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대로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5번 바람갭이라는 마필은 이번 경시 요주의 마필로 꼭 배팅권에 한번 간신권 마필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4번은 축막감으로 인정을 하고 5번이라는 말은 관심권 마필로 한번 인정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 여기에 한 마리가 누구냐, 요걸 물어보는 경주다. 자, 그래서 사실상 3두로 압축을 해서 간결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일요 2경주는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오전장이지만 999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후반부에 가서 재미나게 경마를 하려면 오전장에 배팅 자금을 두둑하게 늘려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일요 이 경주가 그 타겟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번 주 농사를 한번 줘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 승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깊고 전력 투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배팅의 축마도 저는 배당마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팔리는 마필은 6번 마이티 샤인이 팔리는데 사실상 얘는 이번 편성에서 취입권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6번이라는 말은 선행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선입전개를 최적으로 하더라도 할 것이고 취입력도 아주 우수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 경주 때까지 보여준 능력은 선행력의 양상으로 보여준 능력인데 그 선행력이 하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번 경주시 한 5번매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종반 뚝심도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지만 월등한 능력상의 우위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는 기대치를 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에서 인기마 중에서 그나마 가져가는 마필은 안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번 성실 위너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한번 가져가 보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고 지난번 이전째를 맞이해서 종반 탄력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 언뜻 보면 6위를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그런 능력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전개상의 2점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하고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킨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이번 승부처는 축마 자체를 전혀 안 팔리는 배당마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는 1번 성실 위너를 가져가고 인기만 6번은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머지 2두까지도 모두 배당마를 가져가서 축마도 배당마고 나머지 2두도 배당마고 얘도 보병권 마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도 자체는 999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승부처. 바로 이번 소주값 승부처는 999를 기대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와신상담 여기서 한번 멋진 승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한번 강하게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3경주의 특징은 초반 스타트 타임이 14초 1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똥말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똥말 편성에서는 인기마가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리고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인기마를 굳이 안고 가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드러난 능력, 배당판의 인기마에서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자, 먼저 4번 여명의 순간입니다. 요건 가져가 보고 싶어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선행력도 이제는 거북등 상승, 선행력의 거북등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취입력의 상승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 여명의 순간은 배팅권에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팔리는 마필인데 5번 망금 크라운이라는 마필입니다. 얘는 취입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출전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취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리가 1700에서 과연 코너가 많은 1700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막판 한 발이 있는 마필이고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배팅권에는 5번 만금 크라운까지는 가져가는 것이 정석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하지만 충마 자체는 기본적인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을 과감하게 배당권 전력이지만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고, 여기에 4번 여명의 순간과 5번 만금 크라운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나머지 한 마필도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을 가져가서 요번 3경주 역시도 중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경주입니다. 자, 1등급 경주입니다. 외관상 강자는 버티고 있죠. 4번 갤럭시 로드와 5번 헌터 드래곤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등급 최하위권 편성입니다. 최하위권 편성이기 때문에 흔한 말로 똥말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의 똥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갤럭시 로드와 5번 헌터 드래곤, 이런 기복형 마필들이 강하게 팔리는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경주도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담고 있는 경주라 힘을 줘서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함정이 있으니까 내가 생각한 마필들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경마 보더라도 능력만 하고 생각한 마필들이 전혀 걸음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 막 신의 아들 같은 마필들이 막 추입으로 날라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똥말 편성에서는 어떤 특정 마필이 여러분들이 잘 용어 쓰는 말이 있잖아. 가꾸시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만들어 갖고 나와가지고 때려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편성은 함정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배당말을 잡고 때리는 그런 경주가 아니면은 인기마로 때릴 경주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경주는 참는 게 좋고 단방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내버리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 손실액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4번, 5번이 외관상 강자로 팔리고 여기에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잖아.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능력상으로는 4번, 5번 한판 승부거든. 한방 승부고 여기에 3이 팔리는데 저는 3은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 하지만 함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 배팅의 축은 1번 나올 패스를 가져갑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인데 국산 5등급의 상위권 편성입니다. 굉장히 센 편성이에요. 근데 1번 나올 패스라는 말은 사실상 선행과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요번에도 그런 전개가 유연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고 선행력에 비해서 종반 탄력이 2%가 부족하지만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시점에 딱 도사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나올 패스는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바로 10번 브리도 트래피라는 마필입니다. 자, 1번만큼은 아니지만 능력권 싸움으로 펼쳐진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도 선입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선입력을 갖고 있고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번 나올 패스와 더불어 10번 브리도 트래피는 상대적인 강자라고 생각을 하고 1번은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10번은 상대적인 입상 가능마. 자, 요게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라고 저는 이번 4경주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주. 자, 다음은 부산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배팅의 축은 버티고 있습니다. 3번 영영 브라보입니다. 자, 3번 영영 브라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면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그 능력 자체를 선입으로 보여줬던 마필인데다 취임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나름 앞뒷방을 다 겸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축막감으로 읽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라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9번 오아시스형입니다. 자, 1조 백강렬 마방의 이종훈 마주의 마필입니다. 9번이 팔리는 이유는 뭐야? 선행력과 추진력에 비해 아직까지 취임력이 2%가 부족한 모습을 지난번 경기에 보여주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높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요번 이전째를 맞이해서는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즉 가능성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9번 오아시스형은 강하게 팔리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3번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의 우위, 9번이라는 말은 잠재력 측면에서 우위, 여기에 한 마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1호 5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 자, 5등급의 천하의 똥말은 다 모여있는 경주입니다. 그럼 그야말로 똥말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11번까지 안 되는 말이 한 마리도 없는 경주입니다. 누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이고 누가 인기마로 팔려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이고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도 당연히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인기마도 없고 안 되는 마필도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마치고 못 마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마를 어떻게 접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알고 죽는 거하고 모르고 죽는 거는 차후 그 마필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쫓아다녀. 그러니까 매일 경마를 하면 돈을 따려고만 해.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쫓아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돈 빚을 않아. 내가 좀 이상하면 안 해버려. 그 흐름이 지금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경마나 할 것 없이 부자들은 각각 분야에서 부자들은 어떤 주식을 하고 어떤 경마를 하고 어떤 코인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부자들은 절대 서두르지는 않는다고. 이게 바닥이다 생각했을 때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2024년 말에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전응한 수준을 받았어요. 이런 주식을 왜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이미 부자들은 그때부터 사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니까 2025년 엊그제까지 한국 주식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올라갔잖아. 그 돈을 다 벌어버린 거야. 25년도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하지만은 뭐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한국 주식 다 갖다 팔아버리고 미국 주식 한다고 쫓아갔더니만 그 다음에는 한국 주식이 오르고 미국 주식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엇박자를 탄다고. 그러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는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고 절대 서두르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끔 만들지 내가 돈을 쫓아다니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 이기고 지고는 어느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야. 부자들도 맨날 이기는 게 아니야. 10번 중에 한두 번 이기어서 대박을 내는 거지 8번은 지는 경우가 많다고. 어떻게 다 이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개념을 못 깨달으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자, 요번 마계부 승부처에서 능력상 대가리는 2번 세네 파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상똥말 경주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지난번에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는 빠다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얘는 대가리로 놓는 순간에 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야. 그러니까 보험용으로만 가져가는 말이지 2번이라는 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그냥 국립묘지 이미 도착되어 있습니다. 순직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이라는 말은 이게 대가리를 치고 오더라도 이런 말을 대가리로 놓으면 안 돼.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맨날 이 부정적인 시각만 갖고서 야 2번이 대가리인데 대가리 오면 네가 족밥이지 뭐 있어. 맨날 부정적인 시각에 지가 대통령도 아니면서 맨날 대통령 욕이나 하고 있고 맨날 그러면 누가 밥을 줘 뭘 줘. 아유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살 길 찾아야지 왜 남 얘기를 하면서 살아. 지도 못 살면서. 그 다음에 4번 큐피드 미루. 요 마필은 이 패턴 자체가 깨어진 느낌이 약간 있기는 한데 그나마도 이 마필을 좋게 보는 이유는 선행력의 꾸준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포지션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은 빼면 안 돼. 이 편성에서. 자, 그래서 저는 4번과 2번을 가져가는데 2번은 보험용으로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고 4번은 필수 안착마로 바닥에 깔고 갑니다. 자, 하지만 충마 자체는 실질적인 능력마, 즉 배당마를 축으로 놓고 나머지 한 마필도 완벽한 배당마를 가져가서 요경주도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가면은 지금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정말 힘들 겁니다. 진짜 내년 말 이 정도 되면은 아마 굶어 죽는다는 사람 나올 수도 있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내년은 가서 강타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 새끼가 맞는 소리를 했나 안 했나 한번 지켜보세요. 자, 4번 제이드 펠리스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서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취입력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2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걸음밑 상태는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4번은 저도 강하게 읽어주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 한 마리를 더 가져가는데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미스 스나이퍼라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 외곽이긴 합니다만 선행 승부수가 가능한 마필이고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데다 종반 탄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는 마필인 만큼 12번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4번, 12번이 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이지만 저는 기본이자 중심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한 마리만 더 가져가는 경주.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의 특징은 이것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경주예요. 배지장 하나 차이밖에 안 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팔리는 마필들 11번 예를 들어서 이 즐거운 세상, 그 다음에 7번 서울 불청객, 그 다음에 4번 서클 A,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3강 구도로 팔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경주인데 얘네들과 나머지 마필들과의 능력차가 아주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또 안 팔리는 마필들끼리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전 양상의 경주인데 의외로 외관상으로 보면 11번, 7번, 4번 같은 마필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11번, 7번, 4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의도적으로 충마 자체는 배당만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중반부 최대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까 제가 1호 2경주를 가장 강력하게 전반부 승부처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반부에서는 이 부산교차 4경주를 999를 기대하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터진다라는 전제. 자, 요 경주도 5등급의 상똥말들만 모아놓은 경주입니다. 안 터지면 이상한 경주입니다. 인기만 때리면 그냥 순직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어 있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마도 배당마요, 단통도 배당마요, 여기에 안고 가는 말도 모두 다 배당마, 배당마, 배당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 배당마 그러면 마치면 뭐야? 999야. 그러면 또 한쪽에서 그러겠지. 저 새끼는 맨날 마치지도 못하는 새끼가 맨날 999 타령만 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끼리 타령만 하시면 돼. 제가 얘기하잖아. 대끼리 타령만 하시면 부자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부자 되세요. 저는 그렇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자 되세요. 그리고 저러라는 사람하고는 안 오시면 돼.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부자처럼 배팅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배팅이야. 대끼리 배팅. 가난하거든? 근데 부자처럼 배팅을 해. 맞추려고만 하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배팅은 뭐야? 환수 배팅을 해야 되는데 대끼리 배팅을 하면서 본인이 가장 잘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어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본인은 지질이 궁상인데 배팅은 거의 갑부가 배팅하는 식으로 배팅을 하고 있어. 경발을 하고 있어. 잘하는 배팅이요? 이미 가랑이가 찢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져가는 마필들 중에서 꼭 한번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 일단 안 팔리는 말 중에서 하나라만 해도 얘기를 하라면 전 7번 언리미티드 런이라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마 맞죠? 7번이 여기 좀 하나만 있네. 배당마 맞죠? 자, 근데 이 마필은 받치기 정도로 고려를 합니다. 자, 이 마필은 출전마 중에 가장 최고 능력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휴양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바닥바닥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선행력도 예전에는 어마무시하게 우수했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취임력도 상당히 우수했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근간교시 빠다리가 나서 바닥을 헤매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경주만은 어느 시점이 돼서 병력도 없고 마필 상태가 나쁘지가 않다면 업그레이드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얘는 8월 달에 휴양을 갔다 오면서 거세를 하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려놨습니다. 그러면 거세 효과를 언젠가 보려고 거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을 때려놨지만 언젠가는 이 마필의 거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마방이 총력전을 펼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에 걸려 있느냐. 즉 예전 최고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언제든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7번은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저는 무조건 터진다 쪽에 걸고서 999로 한번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가 적중을 하면 이번 주 5-3할이 대승으로 마감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7경주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KRA 스프린트 서울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요것도 대상 경주죠. KRA 스프린트 대상 경주. 요 경주는 자, 일단 팔리는 마필들 중에서 가져가는 마필은 5번 실버네일입니다. 요 마필은 단통으로 한번 때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5번 실버네일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전개상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팔리는 말이 12번 나이스 포스예요. 그러면 12번은 사실상 선행 독구다이 선행이에요. 선행 외에는 답이 없는 말이야. 하지만 5번 실버레인은 선행력도 우수하지만 선입전개 능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끝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는 자르고 갑니다. 자, 반대로 5번은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 자, 이번 재테크 승부처의 충만은 저는 배당말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단통은 5번 실버네일로 단통으로 때리고 여기에 한 마리는 실질적인 능력마 하나 가져가고 하나는 배당말을 가져가서 제대로 된 고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일요제 7경주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인기마가 지금 1번, 8번, 5번으로 팔리는데 요 세 마리 3도 그냥 전부 인정. 여기서 대가리가 누구냐? 3쌍승을 단방으로 때리든지 두 방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대가리는 1번을 저는 잡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8번, 5번 세 마리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8경주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대크랑프리 대상 경주 응원을 해보자. 응원해. 자, 팔리기는 당연히 누가 팔리겠어요? 8번 스피드형, 12번 글로벌 히트, 그 다음에 16번 유메노 호우 이렇게 팔리고 여기에 뭐 8번 석세스 페파, 이거 9번이죠. 스피드형의 9번이죠. 9번, 12번, 16번, 8번 이렇게 팔리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4강 구도다. 자, 16번은 일본산 마필이죠. 고치 경마장에서 뛰다 왔죠. 고치 경마장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고지가 높은, 그리고 또 말을 육성하는 데니까 제주도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런데 고지가 좀 높아. 그러니까 일본의 마필들 모두를 생산하는 곳, 우리나라 따지면 제주도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고지에서 모든 말들의 일본 경주마의 한 80%가 고지에서 생산하고 육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거기에서 이제 뿌려지는 거야. 중앙경마, 너는 저기 남간동 경마로 가고 너는 지방경마 그런 데로 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뿌려버린다고. 그 고지경마장에서 뛰는 선수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수가 있어. 이쿠야스 기수. 이쿠야스가 고지경마장에서 활약할 거려. 옛날에 제가 했을 때는 거기서 활약을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옛날에는 거기서 뛰었어요. 한국에서 가서 고지 경마자라고. 그러니까 이쿠야스라는 기수가 일본에서는 중급 수준밖에 안 돼. 중하위급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날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왔던 이 기수 중에서 가장 말을 잘 타는 기수 누구냐? 우찌다 기수. 우라와의 박태종. 우라와 경마장의 남강도 우라와 경마장의 박태종 하면은 옛날 일조에서 많이 활약을 했던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했던 우찌다 기수야. 그런 선수는 한국에 올 선수가 아니야. 그런데 한국에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찌다 기수가 그렇게 잘 타는 기수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기수가 누구야? 박태종이잖아. 그 박태종만큼 더 잘 타는 기수가 우라의 영웅이 우찌다예요. 그런 기수가 한국에서 뛰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이번 경기는 그래서 9번, 12번,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여기에 8번 석세스 베파. 이렇게 9번, 12번 저는 8번을 봅니다. 저는 일본 말이 세다는 거 아는데 응원의 차원에서 간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바닥에다 놨어요. 세 마리를 바닥에다 놓고 충만은 16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당말을 가져가. 제가 응원하는 말. 세대 교체가 될 수 있다. 요번 그랑프리는 저는 뛰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피드형도 5세고 그 다음에 글로벌 히트도 5세고 얘는 4세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그랑프리에서는 세대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아예 충마 자체를 배당만으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데 제가 응원하는 말을 한번 때려보고 싶은 그런 그랑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쌤의 마지막 빅토리 승부처. 자,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충마는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는 6번 희망나리를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도 실질적인 능력만을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빅토리 승부처는 중고배당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는데 힌트를 드린다고 저희가 노리는 노림수 쪽의 부분은 뭐냐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겠다는 것이 이번 승부처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저는 9번 우승진리라는 마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9번이 사실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긴데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선행을 못 가면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불안한 인기마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마필이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고 능력상으로도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9번을 인정을 하고 가는 쪽으로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는 4번 너브 오마인과 8번 파인핑크가 전성교 마방에서 동반 2두를 출전시키고 있는데 팔리기는 8번 파인핑크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대가리로 팔리는데 요거는 빠꾸 승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번이 러브 오마인도 패턴이 너무 좋아. 그래서 8번이 이번에 자고 얘를 재우고 4번으로 빠꾸 승부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4번이 총력전을 펼친 다음에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경주야. 어려워.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어. 넣었다 뺐다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많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4번을 오히려 8번보다 더 세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8이 대가리인데 얘가 손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경주라 저는 이런 경주는 때려 죽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들 하세요. 이런 경주는 저는 때려 죽여도 안 해요. 그럼 8, 9가 대길인데 맞히면 뭐 할 건데. 그렇다고 8을 대가리를 놓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야. 1호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여기선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대가리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너가 보는 대가리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6번 퍼지 스텝이라는 마피를 대가리로 놓고 때립니다. 사실 지난번에 이 말을 굉장히 세게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복을 보여주면서 성장을 했던 말인데 여기서 정점을 찍고 지난번 경주 때 여기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가 돼? 그러면 이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끌어내지를 못하고 한 번 더 빠다리를 냈어. 그러면 이번에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6번은 전개상 선행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2%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주에서의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과 더불어 능력상의 급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6번 퍼지 스텝을 가감하게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노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 자, 6번은 상대적인 축으로 놓고 때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호제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2번 브리바조 엠파이어입니다. 제가 항상 경마를 하면서 신조로 이렇게 미신처럼 믿고 있는 그런 말이 하나 있거든요. 말 이름이 어려운 거 치고 잘 뛰는 놈 없다. 명마 안 나온다. 템피스트 웨스트, 다이와 아라지, 이 마필 외에는 절대 대한민국에서 말 이름 어려운 놈이 명마가 나온 게 없다. 저도 경마 구력이 꽤나 오래되는데 템피스트 웨스트, 그 다음에 다이아 아라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 구력이 좀 되시면. 걔네들이 말 이름이 좀 어려워도 걔네는 명마까지 갔어. 근데 2번 브리바조 엠파이어, 요거는 지난번 경주 때 4착을 왔는데 이건 취입 1변도의 마필이에요. 이런 말 대가리 놓고 때리면 어떻게 돼? 홍콩 가는 거야. 문세영 아니라 문세영 할아버지가 탔어도 이런 말은 대가리가 될 수 없는 거야. 바닥에는 깔고 갈 수 있는 건 자유지만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건 순직할 수 있는 확률이 한 70%는 되는 말이야.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 근데 바닥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말은 쌍으로 때리면 그냥 이미 죽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번은 보험용의 마필이지 놓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2번은 축마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중에서 축이 누구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2는 보험용으로만 쓰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축이, 나머지 말 중에서 축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가져가 보고 싶은 마필은 패턴은 9가 좋거든. 9가 좋은데 얘도 57.5kg라는 가부중을 달고 있다는 게 이게 부중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패턴은 얘가 대가리인데 얘도 부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2번은 대가리가 될 수가 없는 놈이라고 얘기를 했고 9번은 또 부중이 너무 높아. 2번 9번은 그런데 뺄 수는 없어. 가져가야 돼.
가자는 가야 되는데 뺄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충마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죠. 그러니까 2번, 9번 또 3번도 안 봅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3번은 안 봐요. 그러면 충마가 누구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9번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드렸으니까 얘는 가져가야 돼요. 빼면 안 돼. 그렇지만 충마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7번 세강 파이터도 가져가. 이것도 센 놈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 마리를 바닥에다 깔고 제가 노리는 충마를 놓고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 빼기를 한다면, 여기서 하나 빼기를 한다면 누구를 뺄까요? 세 마리를 가져간다면.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3복으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할지, 아니면 딱 세 마리로 압축을 해서 때릴지만 마지막 현장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내일 그랑프리 모든 분들이 대성을 하시기 바라겠고, 우리 모두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두 대성하세요. 물러가겠습니다. 경마는 환수 게임이다. 고로 경마를 이기는 지름길은 보배당 단통족중만이 살 길이다. 경마는